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부 잘 보셨습니까? 10월 둘째 주 KBL 룸 앤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집이죠? 그렇죠. 예, 예. 10개 구단 올 시즌 나눠 분석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현민경 예. 아니죠? 아니죠. 예. 렌즈? 아니죠. 네, 예. 나눠 분석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호림님이 3위 드롭전 설명하시는 거 보니 두 분 다 전문적이신 것 같은데 작전판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네요. 다음에는 이미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제작진은 작전판을 공사라. 예.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막 내가 막 이렇게 예. 하잖아. 이렇게 막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움직이고 가운데서 야구르지. 작전판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 딱 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가운데 손가락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없이 날로 먹으려고 그냥 제작진은 예. 그 예. 작전판 하나 넣는 게 뭐가 힘들어? 그렇죠. 예. 여기 딱 놓고 이렇게 탁탁탁 그러니까. 하면은 그런 거 하도 없이 말이야. 시청자분들을 늘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아무튼 제작진분들 지금 당황하고 계신데. 근데 저희가 예.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산 아이, 많지 않고 그럼 뭐 그냥 때를 한번 써봤는데 혹시 어떤 각 구단 쪽에서 예. 뭐 남는 작전판 하나 있습니다. 그거 주시면 제가 유용할 쓸 수 있는데. 그렇죠. KBL 예. 쪽이나 뭐 WKBL도 괜찮고요. 그렇죠. 저희 앞 광고 받겠습니다. 네네네. 예. 뭐 이렇게 구단 이름 적혀 있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작전판 이렇게 넣으면 여기다 SK 협찬, 뭐 그렇죠. 모비스 협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예. 앞 광고 받을 예. 테니까 많이 좀 응모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예, 스파일딩 건가? 예, 아무튼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거라도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 세워야 돼 우리는. 그래요? 세워야지. 여기다 놓고 뭐 자꾸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 그거 안 됩니까? 세워놓고 보드마크 이렇게 딱 쓰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단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제가 그동안 실수를 많이 했죠? 아니, 솔직히 자석이나 뭐 매직은 저희가 사고 판만 주세요. 판만. 그래요. 판만 줘요. 솔직히 자석이나 매직은 제작진분들이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끄덕끄덕 하시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 그 팀장도 아니야. 아니세요? 권한이 없어요. 예. 근데 왜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아무튼 그럼 구단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냥. 이용민님이 명절에 잘 봤습니다. 얼굴은 4류라 2류농구란 타이틀이 마음에 든다던 이동환 기자님의 감성으로 시작한 방송이 이렇게 텐션도 높아졌네요. 그리고 이동환 기자님 션농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이전에 잘 몰랐는데 2류농구 시작하면서 이동혁 기자님 이름이 축구 기사에도 자주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하고 농구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축구가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써야 됩니다. 좀 축구는 비즈니스라면 농구는 또 어떤 애정이 있는 또. 둘 다 비즈니스입니다. 다 비즈니스예요? 좀 농구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네? 예. 아니, 저는 농구랑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세요? 저는 말로 안 합니다.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렇군요. 말은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농구를 좋아한다? 좋아하죠. 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뭐 컨텐츠로 보여드려야죠. 뭐 아니면 기사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2K11님이 제가 지난주에 그 이동환 기자가 SK 가드지는 최상급이다. 근데 난 최상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올 시즌 SK 가드진이 최상이 아닌 최상급이란 말도 동의를 못한다면 과연 어느 팀이 최상이고 최상급이 될 수 있는 건지 점점점 하셨고 그 밑에 이제 반지런님이 댓글로 김선영만 봐도 가드 중에 1티어인데 최준용도 가드로 쓸 수 있고 LG에서 싸게 데리고 온 백업 가드 양우섭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SK 가드진이 최상이 아니면 어디가 최상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거는 좀 다른 시선 같아요. 그러니까 SK 가드가 좋은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김선영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불안전한 면은 있다. 일단. 그리고 김선영의 백업이 최성원이고 병기훈인데 리그컵이 잘했어요. 그쵸. 잘했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이제 정규리그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런 부분. 최준영을 가드로 돌릴 수 있지만 이 선수를 가드로 돌렸을 때 어떤 위험성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SK의 구조를 볼 때는 그 최준영을 한 3번 자리에 놓고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기 때문에 가드진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SK 말고 어떤 팀이 있느냐? DB.
그쵸. DB 좋죠. 예. 네, DB 좋죠. 그리고 저는 KCC도 이정현이 포함된 KCC는 가드진의 어떤 양과 질에서는 SK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 전력 객관적 전력에서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KGC. KGC. 네. 예. KGC는 기본적으로 이제도 변준영. 네, 이 두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 그러니까 김선영이 이제도 변준영보다는 훨씬 나은 선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은 특징이 뭐냐면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공격과 수비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지금. 그런 면에서 저는 SK 가드진보다는 KGC 가드진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쪽이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즌 중에 또 입증이 될 문제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 기자의 최상급은 탑 3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탑 3는 다른 팀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자 DB 그리고 KGC 현대모비스 그리고 LG 오리온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DB, 예, 일단 외국 선수 2명이 결국 모두 교체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예, 타이릭 존스와 저스틴 녹스가 합류를 했고 아시아 쿼터제로 나카무라 타이치가 왔고요. 에피샹에서 정준원, 배강률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군전역 합류 예정 선수로 이우정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로스터에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동혁 기자는 8.4점 주셨고 저는 8.5점. 좀 많이 더 주셨네요. 예, 저는 DB는 뭐, 그러니까 저는 DB 좋아요? 뭐 잘 좀 가다가 잘 디비지기도 하고. DB?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점을 준 항목이 2개나 있어요. 네. 벤치 10점,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 10점, 그리고 리바운드 항목 10점 이렇게 줬습니다. 뭐 저는 리바운드에서는 김종규의 존재로 인해서 거의 뭐 최상급이 될 수밖에 없는 팀이라고 봐요. 윤호영도 있고요. 예, 그렇죠. 윤호영도 있고 또 타이릭 존스도 아직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NCAA 무대에서 리바운드로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리바운드는 뭐 리그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동혁 기자는 가드진에 10점을 주셨네요. 네, 가드진에 10점을 줬어요. 예. 김현우 선수가 지금 아웃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허웅의 상태를 봤을 때 허웅은 확실히 오프더볼 움직임 그리고 온더볼 움직임에서 리그 최고 수준이긴 하다. 그러니까 뭐 온더볼 움직임에서 뭐 호응보다 낫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고 오프더볼 움직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선수 몇몇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역량을 봤을 때 한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경민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활동력 그리고 공수에서 어떤 밸런스 이 부분은 가드에서 최상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불안정한 면은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그 멘탈적인 측면인데 제가 볼 때 멘탈적인 측면인데 거기에서 그 자신의 어떤 볼 호구 기질 때문에 경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그 기능 능력은 최상급이다. 이 두 선수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김현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에 나카무라 타이치는 어느 정도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김태수 선수가 있고요. 뭐 김영훈, 맹상훈, 이유정 선수가 나중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로스에 들어가겠죠. 이 선수도 뭐 능력 있는 선수. 게다가 이상만 감독이 이런 적재적소의 10인 로테이션을 벌써 2년 정도 써먹었기 때문에 가드진의 로테이션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드진은 굉장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가드진은 DB가 가장 낫다고 봅니다. 리그 전체 1위다. 네, 예. 네. 저도 뭐 전반적으로 동일하고 특히 뭐 이번 컵 대회는 김영훈도 좀 성장한 모습이 저는 느껴져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 김현우 아웃 때문에 그냥 그 늘 찝찝함,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9점으로 마무리를 했고. 근데 벤치 10점 이상만 감독님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상만 감독님의 그 역량은 이미 증명이 된 거 아닌가요? 이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이 팀을 만들고 그리고 선수들 로테이션 주는 법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 시키는 법 저는 이거는 뭐 거의 뭐 최고급의 명장 중에 한 분이시다. 예, 그래서 동의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왜 따지신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셔서 따지신 아니 물어본 거예요 그냥 예.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군요. 슬램덩크에서 농구 좋아하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네, 물론이죠. 최소연이 강백호한테 최소연이 농구 좋아하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예. 최소연이시군요. 합성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요 가드진 얘기하면서 하나만 저 그냥 약간 그 볼드
프레딕션이라고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과감한 예상, 나만의 예상인데 두경민은 이번 시즌 끝났을 때 MVP 투표에서 3위 이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게 볼드 프레딕션이에요? 네, 볼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잠깐만. KBL에 좋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야, 이렇게 3년 전에 두경민은 MVP 받았던 선수예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럼 나도 볼드 프레딕션 하나 할게. 하나 어떤 거? 허운이 네. 탑5 안에 들 것이다, MVP. 아 그거는 탑5는 아니, 그거랑 뭐가 달라요? 너무 넓잖아요. 저 탑3잖아요. 탑3. 예. 탑3면은 거의 뭐 가드 쪽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어야 되고 무조건 거의 뭐 랭킹 1위여야 볼드 되고. 프레딕션이라 하면 네. 아이지아 힉스가 짱이야. 뭐 이런 거죠. 아니 그거는 어떤 예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그냥 이렇게 만천하에 떠벌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힉스 너무 좋아하는 거 떠벌리는. 저는 두경민 선수 뭐 애정을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아니, 네. 두경민 냉정한 예상이에요. 두경민이 네. MVP 탑3 안에 들어가겠다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열에 한 8명 그렇게 얘기할걸요. 아 볼드가 그런가요? 아니다. 이거는 아, 그럼 볼드가 아니다. 그냥 이거는 정말 그 뭐야 그냥 뻔한 아주 얘기를. 뻔하고 아주 클리셰한 그런 이제 이덕 기자가 제일 싫어하고 저는 제일 그렇지. 뭐라고 하셨던 아주 거잖아요. 지부한 그런 프레딕션이다. 좀 더 볼드한 거 해봐요. 아 그러면은 네. 이렇게 몰아붙이시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네요. 네. 탑 2로 바꿀게요. 아니, 솔직히 MVP 받을 거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 장난해요 지금. 네. 아 그러면 저 이참에 하겠습니다. 네. 1위 MVP는 두경민이다 이번 시즌. MVP 두경민이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생각했는데 네. 요거를 믿습니다. 최근 2년간의 MVP 투표는 탑3 안에 꼭 안 들어가도 예, 어떤 그 활약에 따라서 좀 더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네,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DB가 탑3를 확신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이번 시즌은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경민은 정말 뭐 낭중지추 예?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겠습니다. 두경민은 MVP입니다 이번 시즌. MVP다. 예. 동기부여도 확실한 것 같아요. 세다. 이건 그렇게 네. 해야죠. 아, 요건 인정. 예. 탑3 내가 참 제가 한심했네요. 다시 그럼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 반대되는 거 하나 할까요? 뭐 DB 팬들한테 내가 욕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겁니까? DB가 챔프전에 못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세진 않은데 저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잠깐만요. 약하신데요, 이덕 기자? 너무 클리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단은 뭐 볼드까지 아니더라도 DB는 우승 후보로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챔프전도 못 갈 것이다. 네. 이거 진짜 상하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근데 좀 이제 잠깐 우리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면 되지. 또 뭔데 욕을 먹으려고 우리가. 근데 또 이런 게 시청자분들 입장에 재미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불안하게 봐요. 그 DB 올 시즌 DB를.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악담은 아니고요. 예. 했는데 그러니까 가드진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포워드진에서 7점 주셨죠, 지금? 네, 윤호영 선수의 노쇠화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살짝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는 좋은 선수이긴 한데 공격이 1대 공격이 안 돼요. 잘. 맞아요. 네, 잘 안 되고 거기에 포워드진을 이제 막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 포워드진을 돌아가면서 쓰기가 쉽지가 않고 이거를 어디서 메우냐면 가드하고 센터 쪽에서 포워드진의 약점을 메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센터가 지금 오노와코에서 타이릭 존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노와코 김종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팀에게는 공포의 벽이었어요. 저 완전 먹고 들어가잖아요, 인사이드에서 무조건. 예. 벽이었어. 그 여기서 중심을 이렇게 딱 잡고 가니까 두경민, 호응의 어떤 위력이 극대화되고 포워드 진의 어떤 약점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구조를 만들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10인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DB가 굉장히 잘 나갔었고 지난 시즌이 우승 적기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도 사실은 오노와코가 들어왔으면 그런 로테이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나머지 선수들 김현호나 뭐 이런 선수 좀 없어도 그 윤호영 선수가 약간 좀 노서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봤는데 이게 타이릭 존스가 들어오게 되면 김정규가 어떤 리더가 되거나 두경민이 리더가 되거나 뭐 이 두 선수가 합쳐서 리더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코어가.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약하다고 봐요. 불안하다고 네. 봐요. 불안하고 이 옵션 저스틴 녹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강한 그런 이제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김종규나 두경민이나 빠질 경우에
한 선수라도 빠지거나 호응이나 이렇게 세 선수 중에 두 선수가 빠지거나 세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빠질 경우에 그 DB의 어떤 객관적 전력이 지난 시즌에 때 균일하게 가던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 저는 완전 동의하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DB 4강 탑3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저도 그 사실 되게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포워드 지금 8점 줬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순전히 윤호영 이름값 때문입니다. 네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솔직히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훈 같은 경우는 지금 정강이 피로골절 부상으로 좀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시즌 중반까지 못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김태형 같은 경우도 늘 사실은 무릎 부상 그 안고 뛰는 선수이고 윤호영도 뭐 부상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포워드진이 잘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래서 예. 이걸 걱정을 해서 제가 볼 때 나카무라 다이치를 3번까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경민, 호응, 나카무라 다이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3 가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그 좀 한계가 있죠. 이렇게 됐으면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11 로테이션 돌릴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올 시즌의 DB는 오누아쿠의 어떤 공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테이션적으로도 가드신이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해줘야 되는 팀이네요. 이 팀은. 그렇죠. 예. 예. 대신에 이제 이 팀의 좋은 점은 뭐냐면 12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어떤 선수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뭐 맹상훈이나 김영훈이나 또는 뭐 상무에서 돌아온 이우정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정주런, 배강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뭔가 툭툭 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메워 나가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객관적 전력이 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뭐 DB가 2년 동안 그래 왔지만 이번엔 중심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우려가 좀 되는 그런 팀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KGC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GC. 자, 어떤 선수가 들어왔고 어떤 선수가 나왔습니까? 이제 들어온 선수로는 외국 선수 얼클락,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함준우, 우동현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브랜든 브라운과 덴젤 볼스는 떠났고 박지훈은 입대를 했습니다. 네. 기승호, 이제 FAC양, 배병준 트레이드로 이적을 했죠. 예, 일단 뭐 로스터는 뭐 저는 사실 SK에 견줄 수 있는 뎁스라고 봐요. 이 팀은 진짜로.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스맨 자원 같은 거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예, 그렇고 가드진은 뭐 이재도, 변준영, 이동혁 기자가 높이 평가한 포드진에 양희종, 문성곤, 전성현 이렇게 3명 있고 얼클락,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오세근까지 빅맨진에 진짜 그냥 솔직히 누구를 써야 되지? 뭐 이런 거 고민된 정도로 굉장히 뎁스가 좋은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변준영을 올 시즌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 올 시즌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사실 컵대회만 봐도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성장세가 보이긴 했지만 컵대회에서도 뭐 스텝백 동작이라는 사실 아직은 국내 가드들이 많이 하지 않는 막 제대로 익히지 못한 동작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라는 걸 보고 이 선수 개인 역량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거든요. 그게 원래 골밑 돌파가 좋았던 선수예요. 대학교 때부터. 그쵸. 그거는 이제 프로에서 통한다라고 봤었고, 근데 살짝의 수비 약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리드 앤 리액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돌파 같은 경우에 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헤지테이션을 하는데 헤지테이션이 상당히 더 세련돼져 가지고 상대 수비가 1대1로 막기가 진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변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수비의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죠. KGC는 항상 수비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떤 약점들이 생기긴 하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수비를 이제 약하게 하면 안 되고 변준영 선수가 이거를 잘 조절해가지고 공격에 좀 더 방점을 찍는다면 저는 변준영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잘할 것 같습니다. 히트 상품이다. 네. 예약을 했다. 네, 뭐 네. 그러면 기량 발전상이라든지 그 이상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참에 볼드 프레딕션 베스트 5. 리그 베스트 5 변준영이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이동혁 기자가 그 이제 가드진 최상급 KGC 언급한 이후로 더 확실히 알겠네요. 네. 변준영을 그 정도로 높게 네, 평가하시면.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이재도도 굉장히 좋죠. 변준영 그러니까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두 가드들이고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박형철도 그렇고 뭐 이제 활동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압박 능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가드 9를 줬고요. 그다음에 포드 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뭐 이동 기자가 전반적으로 저보다 오히려 더 높게 줬고 저도 뭐 높게 평가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이제 센터도 뭐 동일하게 이제 줬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세근 선수가 이제 건강하게 돌아오느냐 아니냐 아니면 지금 리그컵에서 보여줬던 또 요 정도 전투력으로 쭉 가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4라운드 5라운드 이후에는 좀 더 올라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가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또 이 팀은. 그렇죠. 예, 오세근이 그러니까 이게 건세근이란 건 그냥 단순히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이전 수준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컵대회보다는 피치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재활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오세근 본인도 그때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싶고 지금 양희종도 사실 약간 손가락 부상이 있어서 뭐 재활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 선수는. 아 그래도 괜찮다. 양희종은 괜찮아요. 양희종은 괜찮다. 네, 양희종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혁 기자가 그래서 9.0점을 줬는데 이거 10개 구단 중에 제일 높게 주신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가드 좋죠. 포드 좋죠. 그러니까 센터 쪽에 사실 김철욱은 많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오세근이 문제인데 근데 외국인 선수 1, 2옵션을 잘 뽑았어요. 아 너무 좋은 구성 같아요. 너무 잘 뽑았어요. 굉장히 잘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KGC는 이동혁 기자 예상대로면 이번 시즌 좀 선두 경쟁을 무조건 할 팀. 네.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한다. 네,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예. 이 팀이 챔프전 한 자리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챔프전 팀들 다 예측하고 계세요. 네. 챔프전 한 자리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 팀 무조건. 무조건이다. 네. 예. 저도 사실은 SK 다음으로 이 팀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SK도 안 될 걸요? SK도 나 왜 이러고? 오늘 뭔가 잘못 먹었나 봐. 저는 두 경매 하나 던졌는데 그 이후에 진짜 거의 줄줄이 던지고 계세요 지금. 아니 뭐 어차피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니까. 뭐 그래봤자 6개월 뒤이잖아요. 그렇죠. 정규리그는 기니까. 아직 멀었죠. 네. 예.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이거 할게요. 챔프전 맞대결은 SK와 KGC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예, 그래서 뭐 저도 그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저도 KGC는 높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높게 평가하는 팀이다. 이렇게 보고 뭐 넘어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던졌어요 여기서. 예,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좋다. 오세근 얘기만 짧게 하면 근데 이제 컵 대회에서 본 오세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취재하면서 들었던 이제 오세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좋은 선수긴 해요. 워낙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이제 거기서 스텝업을 살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재활을 했었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스피드가 예전만큼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이 그 노련함을 가지고 그걸 이제 메우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 플레이오프 때 좀 더 강력한 임팩을 주면서 KGC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좀 의문은 있어요. 이게 과연 꾸준히 관리한다고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면 오세근은 진짜 어쩌면 반등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봤을 때. 근데 사실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부상에 시달린 기간이 최근에 또 길었던 데 한 네, 2년 정도 네, 그랬던 네. 데다가 사실 나이도 적진 않거든요. 그렇죠. 87년생이면 이제 30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동혁 기자의 생각대로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지난 시즌 8위였었고요. 네. 션농, 자키넌간트, 장재석, 기승우, 김민구, 이현민. 그렇죠. 이제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전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팀. 그렇죠. 예. 그리고 리언 윌리엄스, 레지 윌리엄스 모두 떠났고 양동근이 은퇴를 했죠. 양동근. 예. 보고 싶다 양동근. 양동근 선수 팬이셨습니까? 아니 양동근 좋아하죠. 그렇죠. 양동근 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모르죠 또. 양동근 싫어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예, 저는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그리고 박경상, 오용준 이렇게 또 떠났었고 가드진, 서명진, 김국찬, 김민구, 이현민 그리고 포워드진에 전주범, 기승우, 김상규 그리고 박지훈. 뭐 박지훈 선수는 이제 11월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 팀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센터진에 션농, 자키넌 간트, 함지훈, 장재석, 이종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센터진은 저희 둘 다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거기에 예. 션농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키런 간트가 잘했으면 저는 10.5점 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완벽하다.
예. 아니 더 이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만들어요? 네. 그럼 빅맨지는 뭐 리그 최고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센터지는 예. 그러니까 리바운드 좋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저는 가드도 7이고 포드도 7이에요. 예. 이게 궁금하네요. 예. 저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봐서 8점씩은 줬는데. 그러니까 김민구가 좋죠. 김민구가 공격적에서 굉장히 좋아요. 수비에서도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근데 김민구는 기본적인 스피드에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선수다. 냉정하게 보면. 근데 서명진은 아직 덜 익었다. 그렇죠. 예, 리그컵에서 아직 불안정하다. 그러면 김민구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김민구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아마 효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럼 가드진에 중심이 있냐? 중심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리그컵에서 외곽 수비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 저는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계속 될 것이다. 서명진이 아예 스텝업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김국찬이 뭐 가드 쪽으로 나와가지고 2번 역할, 2번 3번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 팀은 이현민은 그 어떤 신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보탬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가드진 어떤 중심이 좀 부족하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사실 김민구, 이현민은 진짜로 말씀드린 20분 이상 못 뛰면서 뭔가 구심점이 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김민구, 이현민이 원 포인트를 이렇게 나와서 탁탁탁 이제 뭔가 도움을 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모비스의 불안 요소인 네. 것 같고 저는 포워드진은 8점 줄만 하다고 보는데 또 7점을 주셨네요. 예. 여기 포드진 같은 경우에도 기승호가 좋죠. 네. 전준범 뭐 국대까지 갔다 왔었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전준범에 대한 거품은 살짝 빼야 된다고 봐요. 전준범은 거품이 있는 선수다. 살짝. 살짝.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허재 감독 시절에 허재 감독 국대 있을 때 가가지고 잘했죠. 그러니까 석점이나 슈팅 능력 좋은데 1대1 수비가 이 선수가 좋냐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다가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덩치가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선수들, 뭐 양희종 이런 맞아요. 선수들. 그렇다고 이제 스피드가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언제든지 뭔가 상대 매치업에 따라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기승호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또는 이제 김상규 뭐 이런 선수를 갖다 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 포워드진이 좋지가 않죠. 이 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SK의 안영준, 최준영을 동시에 막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KGC의 문성곤, 양희종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량감이 어떻게 되나? 떨어지죠. 그런 점에서 저는 7점 줬어요.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김국찬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선수가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실 수비적으로 재능이 지금 뭐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슈터 쪽에서는 이제 전준범이 어떤 불안할 때 채워주고 그리고 가드 쪽에서는 이제 한 번씩 볼핸들링 해주면서 2대2도 해주면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줘야 될 포인트가 김국찬이다. 네. 그래서 저는 김국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 현대모비스 가드진 포워드진의 역량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잘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모비스의 어떤 엑스펙터는 김국찬이에요. 엑스펙트는 김국찬이다. 네네. 예. 김국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경기 운영이라든가 또는 로테이션의 어떤 그 폭이라든가 그리고 그 내외각의 어떤 밸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유동혁 기자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데, 네네. 이제 현대모비스 지금 빅맨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3빅으로 갈 때, 그러니까 션농, 예를 들어서 션농, 함지훈, 장재석 네.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어떤 포워드진의 어떤 약점을 메운다든지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또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볼드 프레딕션. 볼드.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위로 하세요. 절대 안 된다. 현대모비스의 3빅맨 체제는 절대까지는 안 되지. 우리 네. 나 100% 한지에게 그러는데 네.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런 운영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으시네요. 네. 예,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이 늦어지죠.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모비스가 우승을 할 때 KC하고 게임을 했을 때 사실은 그때 당시가 이종현도 훨씬 좋았고 함준도 훨씬 좋았고 거기에 라그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빅맨하고 비교를 보면 이쪽이 훨씬 낫는데도 불구하고 3 빅맨을 썼다가 폭망했어요. KC한테 그때 완전히 졌고 그게 이제 어떤 트랜지션의 힘인데
최근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은 더더욱이나 가드나 포드가 약한데 3 빅맨을 갖다 선다. 그렇게 되면 공격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저는 제가 볼 때는 유재학 감독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경험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2대2 외곽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잘 아는 감독이고 트랜지션이 잘 돼야만 이런 불안한 어떤 조직력이나 문제점을 좀 최소화시키 약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 빅맨은 정말 한시적으로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승부처에서 어떤 그 골밑이 정말 안 좋은 팀들한테 철저하게 낮춰서 한두 번 정도 쓰지 이걸 뭐 컨셉으로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드진 불안한 부분이 있죠. 특히 뭐 2대2에서 특히 뭐 김민구 말고는 뭔가 위협적인 선수가 없어요. 이현민도 뭐 사이즈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제 뭐 한 번씩 센스 있는 플레이 보여주지만은. 그런데 제가 연습 경기 때 목격한 바로는 함지훈과 어떤 다른 빅맨의 2대2 게임. 사실 뭐 지난 시즌부터 나왔었죠.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션농과 가드의 2대2도 한 번씩 시도를 해보더라고요. 이게 정규리그 때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가드진의 어떤 2대2 게임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메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일단 조심스러운 전망? 그거 저는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김민구와 2대2는 상수예요. 그렇죠.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지훈과 뭐 션농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2대2 하는 그런 빅빅의 2대2 이거는 옵션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는 김국찬과의 2대2 그래서 김국찬에게 2대2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저는 그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김웅찬이 엑스펙터인 이유가 또 여기 또 있죠. 그 부분까지 메워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션농 상태를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 상태를 전달드리자면 지금 션농이 발목 부상 때문에 컵 대회 한 경기만 뛰고 돌아갔는데 지금 개막전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발목. 그러니까 모비스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 3주 진단 마지막 시기가 개막 시기랑 거의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막전은 못 나올 수도 있다.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요거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모비스뿐만 아니고 지금 외국인 선수 상태에 대해서 모든 팀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별거는 아니다. 근데 개막전은 못 나갈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다들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그렇죠.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듣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다른 데서 좀 들어보면 조금 더 심각하다. 저도 사실 루머로는 그거 듣긴 했습니다. 조금 더 심하고 이 팀 이 선수들의 어떤 주요 선수들의 어떤 몸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해서 약간 고민 수준이다. 저 여기까지 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연막을 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도 청취자는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연막은 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다 코트에서 경기 딱 시작 딱 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살짝의 어떤 살짝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민망해 하실 거예요, 저희를 보면.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단끼리도 서로 약간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되게 심각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사실 외국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했습니다. LG 한번 가보도록. LG 지난 시즌 9위였고요. 리온 윌리엄스가 이제 새로 들어왔죠, 외국 선수 쪽에서는. 그리고 최승욱, 박경상이 FAC에 영입이 됐습니다. 자, 뭐 센터진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점을 줬습니다. 유동 기자는 8점. 저는 8점. 그리고 포드진은 아예 6점을 주셨네요. 객관적 전력은 선수 개개인의 평가 그리고 거기서 어우러진 조직력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근데 이제 포드진 보면 약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핵심으로 세울 수 있는 선수조차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서민수, 강병현, 최승욱, 정희재 다들 괜찮은 선수죠. 괜찮은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과연 54경기에서 이제 주전으로 확실히 이렇게 딱 서가지고 뭔가 중심을 잡아줄 선수냐. 물론 조성원 감독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선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포워드 90점이 없다. 그래서 LG의 가장 큰 약점은 기본 포워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실점을 줬는데 사실 뭐 유동 기자의 평가에도 어느 정도 동일하는데 저는 일단 이 조성관 감독의 농구로 인해서 좀 포워드진이 역량을 좀 120% 발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있죠.
예. 그러니까 강병현이 특히 저는 그 어떤 부활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뭐 조성민도 가드니 쪽에서는 같은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볼드 프레디시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서민수는 기량 발전상을 수상한다. 아 그거는 좀 약한데 나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서민수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가장 그렇죠.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조성원 감독의 어떤 그 공격 농구에는 가장 적합한 선수다. 잘 뛸 수 있고 사이즈 대비 스피드 좋고 석점 갖춰 있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약하네요. 더 하셔야 돼요. 철회하겠습니다. 일단 철회. 딴 거 할게요. 딴 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제가 추석 연휴 보내고 감을 잃었어요. 카메라만 보세요, 진짜. 카메라만 보겠습니다. 제가 명절 내내 송편이랑 찌짐이래. 전만 보다가 제가 사투리가 나왔네요. 전만 쳐다보다가 오다 보니까 카메라 다시 보고 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민수는 좀 뭐 잘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대1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봤었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드지는 저는 뭐 괜찮다. 저는 좀 느낀 게 이번 시즌에 LG 가드진 중에 2원드 정성우 중에 약간 갑툭튀하는 스타일이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인 활약하는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성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신인왕 받긴 했지만은 좀 별로 이제 좀 약한 신인왕으로 분류되는 선수고 너무 공격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성환 감독 농구 안에서는 좀 뭔가 저는 매력이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특유의 저돌성이. 그것도 그렇고 이원대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봐서 김실의 외에 뭔가 백업 가드가 되게 약해 보이는데 이원대 정성우 중에 한 명이 뭔가 은근히 괜찮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조성민 선수가 꽤 할 것 같아요. 부상만 없으면. 조성민 선수가 꽤 할 것 같아요. 두 자릿수 득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활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트랜지션 슈팅 그리고 뭐 내구성 다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뭐 평점도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오리온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리온 요 팀 화제죠. 그렇죠. 지난 시즌 12연대 컵대회 우승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제프 이디 디드리글로슨 이대성이 합류를 했고 장재석, 이영민, 박상우, 함준우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진유와 강병현, 다른 강병현이 이제 군전역으로 합류를 하죠. 일단 저는 포워드진은 거의 뭐 KGC와 견줄만 하다. 이 팀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점 줬습니다. 이동 기자도 9점 주셨네요. 저는 센터를 8을 줬는데 센터 7을 준 건 제프 위디 때문이죠. 제프 위디의 불안성 그리고 강울진 감독도 언급한 이승현의 백업이 없다. 최진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메워주긴 하지만은 어떤 든든한 어떤 버텨주는 수비형 빅맨이 없다는 게 저는 불안 요소라고 봐요. 이거는 드래프트 통해서 뭐 보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7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환 기자가 볼 때는 제프 위디가 과연 어느 정도 출력을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프 이디. 근데 제프 이디도 지금 몸 상태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개막전을 못 뛰어요. 못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강울준 감독의 말에 따르면 최대 4경기 정도 못 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건데요. 지금 이것도 루머입니다. 이거는 저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인데 좀 피로골절 증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디의 결장이 길어지고 이 선수가 진짜 최악의 경우에 뭐 교체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뭐 오리온은 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상을 안고 시즌 시작한다면 저는 코트에 투입돼도 퍼포먼스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디드리노스는 잘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댓글 얘기할 때 칭찬을 했지만은 이게 정규리그 54경기 장기전으로 봤을 때 이 선수 뭐 수비 약점도 몸적인 부분 때문에 수비 약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리온이 이거는 진짜 계속 고민거릴 것 같아요. 교체 선수 잘 데려와야 될 것이고 혹은 진짜 센터 누구 보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이게 약간 계속 아킬레스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 골밑에서 수비할 수 있는 선수 이승현 선수 유일하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 좀 고민이네요. 이 부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제프 이디에 대해서 뭐 이 선수 기동성이 뭐 수비에서 스위치 수비도 안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선수 사이즈와 리바운드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블록슛 능력도 저희가 계속 평가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인사이드 수비에서는 굉장히 무조건 플러스가 될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 2주 자가격리 변수 이거 그러면 오리온은 되게 큰 불안 요소 하나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온에게 커다란 변수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대성 선수나 허일영, 최진수, 이승현 상당히 좋습니다. 디디 로슨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우리는 사실 허일영, 최진수 뭐 이렇게 이승현 이렇게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늘 이제 뭔가 좀 안 됐던 것이 가드에서 이들을 묶어줄 만한 구심점이 그렇죠. 없었는데 적어도 컵대 이대성은 구심점이 될 만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대성이 이제 리그컵 우승하고 그 컵대회 우승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MVP를 받았는데 MVP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오리온 와가지고 편하게 농구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팀 우승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마인드를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면 이대성이 폭발력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좀 편안하게 되면 이대성의 어떤 그 클러치 실책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갈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외국인 선수가 좀 받쳐줘야 이런 그 외곽에서 어떤 안정감 이런 것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하드 캐리 하다 보면은 탈이 나거든요. 뭐 부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리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살짝 삐걱거리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리온의 포인트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드진, 포워드진 사실 물량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대성을 원가드로 놓고 뭐 이제 허일영, 최진수, 이승현을 3포워드로 놨을 때 한 번씩 한호빈, 박지현이 벤치에서 나와서 투가드 돌릴 때 또 로테이션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예, 뭐 이런 것들 투가드, 3포워드 이렇게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로테이션 방향성에서 그러니까 상대 팀마다 경기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효율이 높아져야 제프이디 어떤 이슈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되면은 벤치 약점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봐요. 예,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저는 오리온은. 예. 알겠습니다. 오리온은 계속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